여러분, 당뇨라는 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혈당이 높아지는 병, 단 음식을 줄여야 하는 병, 약을 먹어야 하는 병. 보통은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그 자체보다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이 훨씬 더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신장이 망가져 투석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아 발이나 다리 같은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를 오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은 당뇨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당뇨 전 단계라는 시간이 존재했고 증상이 거의 없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은 뒤에야 왜 그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까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보다 당뇨로 넘어가기 전 당뇨 전 단계가 왜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말 그대로 당뇨로 가기 직전 단계입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당뇨병으로 진단할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공복 혈당입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재는 혈당이 100 이상 125 이하일 경우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는 당화혈색소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5.7에서 6.4 사이일 때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치들이 정상과 당뇨의 경계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몸은 이미 혈당 조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병이라는 이름은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위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아직 당뇨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안도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목이 심하게 마르지도 않고 소변을 자주 보지도 않으며 뚜렷한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경고를 생활 속에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예전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잘 내려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당뇨 전 단계의 핵심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인슐린의 말을 점점 덜 듣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서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아직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뇨 전 단계가 위험한 이유는 아직 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비로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는 진단명은 가볍게 들리지만 몸속 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 문제는 혈당 수치 그 자체보다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은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췌장은 점점 과로 상태에 빠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는 본인이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기이면서 의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개입 시기입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혈관 손상이 이미 2단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조금만 높아져도 혈관 내벽에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뇨로 진단된 이후가 아니라 당뇨 전 단계부터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직 당뇨가 아닌데도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함께 있다면 이 위험은 더 빠르게 커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이 이미 비효율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혈당은 높아지는데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운동량은 줄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결국 당뇨 전 단계는 아직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방향에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기를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가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진단을 받기 전부터 합병증의 출발선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당뇨 전 단계는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단계로 분류됩니다. 당뇨 전 단계를 놓친다는 것은 단순히 혈당 수치 하나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지나치면 몸 전체의 균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수치가 조금씩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되돌리기 어려운 구간으로 넘어가며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이미 그 출발선에 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합병증은 이미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은 당뇨 진단을 받은 뒤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손상은 당뇨 전 단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정상보다 조금만 높아도 혈관 안쪽에서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 뇌로 가는 혈관, 신장과 눈을 담당하는 미세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자마자 이미 혈압, 콜레스테롤, 심혈관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즉, 당뇨 전 단계를 놓친다는 것은 합병증을 더 빨리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 몸은 점점 버티지 못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시작됩니다. 혈액 속에는 에너지원이 충분히 있는데 세포가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 몸은 늘 피곤한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운동을 피하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 심해지고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관리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혈당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 당뇨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생기고 약물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즉, 조금만 신경 쓰면 됐을 시기를 지나 훨씬 많은 노력과 부담을 안고 관리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당뇨 전 단계를 놓친다는 것은 단순히 병 하나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병으로의 진행, 합병증 위험 증가, 체력과 생활의 질 저하, 관리 부담의 급격한 상승까지 모두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입니다. 이 시기에는 약을 먹느냐 마느냐보다 생활 전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작정 굶는 관리가 아니라 조절하는 관리.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으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밥을 아예 안 먹거나 한 끼를 거르는 방식은 오히려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빵, 면,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대로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기보다 식사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 당뇨 전 단계 관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열심히보다 꾸준히. 당뇨 전 단계에서 운동의 목적은 체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쓰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격한 운동을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인슐린의 효과는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유지해도 혈당 수치와 체중, 피로도가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기. 당뇨 전 단계에서 체중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의 5에서 7%만 줄여도 혈당 조절 능력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70kg이라면 3에서 5kg 정도입니다. 이 정도 변화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줄고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큰 목표보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리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수치보다 흐름을 보는 관리. 당뇨 전 단계에서는 하루 이틀의 혈당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가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뒤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가 조금씩 내려가는 흐름이 보인다면 관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완벽한 정상 수치보다 지속 가능한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당뇨 전 단계 관리의 핵심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덜 급하게 먹고, 조금 더 자주 움직이고, 조금만 체중을 줄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뇨로 가는 길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부담스러운 관리의 시작이 아니라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제 당뇨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 전 단계는 되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는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아직 회복할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당뇨 전 단계는 치료의 단계라기보다 개입의 단계로 분류됩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생활 습관을 바꾼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상 혈당 범위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한 관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입니다. 체중을 급격히 줄이거나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의 일부만 줄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이 시기에 몸은 아직 변화에 잘 적응하는 상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생활습관 개선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는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고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나빠질 수 있는 분기점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더라도 관리를 멈추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평생 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뇨 전 단계를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몸을 다시 설계하는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 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체력과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당뇨 전 단계는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당뇨 전 단계라는 형태로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언제 알아차리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은 뒤에야 생활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당뇨 전 단계는 아직 병이 시작되기 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식사를 조절하고,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체중을 줄여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숫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질을 바꿉니다. 피로가 줄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먼저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뇨 전 단계를 불안한 경고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는 몸이 아직 버틸 수 있을 때 보내는 마지막 친절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 선택을 바꾸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뇨 전 단계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늦지 않았고 가장 효과적인 시기입니다. 몸은 지금부터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